안녕하세요. 마음의 안따입니다. 네, 오늘은 성격장애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조현형 성격장애에 관련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현형 성격장애는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결함이 있고 인지적이고 또 사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왜곡이 되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나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이 바로 조현형 성격 장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현형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핵심 인지, 그들의 기저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에만 머물러 있어라. 오직 내면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바로 핵심 인지예요. 우리가 내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보통 이제 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 외부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 채 내부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어떤 이해와 더불어서 그 두 가지의 이 조현형 성격 장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인지 그리고 어떤 자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왜곡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기이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특징들 아래서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굉장히 이스페셜리한 특별한 사고를 해요. 이 특별한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고와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지저분한 복장을 하지만 또 덜어는 굉장히 화려한 이러한 복장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저분하든지 화려하든지 간에 누가 봐도 이게 상황에 잘 안 맞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전주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한옥마을이 떠오르시잖아요. 한옥마을을 우리가 놀러 가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 한복을 많이 입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복 대여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 한옥마을에서는 이 한복을 입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적합한데 혼자 수영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뭐 비키니를 입는다든지 이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이상하네? 이런 행동들, 이런 어떤 복장들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관계,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데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불안을 느껴요.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이들은 매번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게 의사소통은 서로 말하기와 듣기가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뭐 전혀 다른 말을 한다든지 뭐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타인을 사귀거나 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전혀 되지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주된 특징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현형을 진단하는 기준에 보면 여기에서는 총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단 기준의 첫 번째는 관계사고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관계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우연한 사고나 어떤 외부적 사건이 나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는 것. 이러한 관계사고를 보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소문화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인 사고를 한다. 예를 들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뭐 텔레파시를 믿는다든지 또는 그 육감 등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든지 이러한 믿음, 마술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이상한 지각 경험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상한 생각이나 말을 한다.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아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랬죠?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모호하다든지 굉장히 과장된다든지 네, 이러한 말을 주로 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의심하거나 편직성 사고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을 표현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이하거나 편향되거나 괴이한 행동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1차 친족 이외에 친한 친구나 측근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친하다고 해서 불안이 감소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도 편집증적인 공포와 관계되어 있는 과도한 사회적 불안이 있다. 네, 그래서 위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단 기준에서 5가지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면 조현형 성격 장애자로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매번 이제 같은 패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과하게 좀 발달한 부분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과소하게 발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현형 성격 장애자들에게 좀 과하게 발달된 부분은 뭐냐면은 내면 세계, 정신 세계.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 말고요. 내면적인 게 굉장히 과하게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외면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과소하게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와 함께 요인을 좀 보면은 사실은 조현성은 조금 분명한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뭐 부적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 어떤 신뢰의 결여라든지. 그러나 이 조현형 성격 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 각각의 성격 장애자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배제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고 한다면 각자 그들에게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장점, 강점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현형 성격 장애자들에게도 강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포커싱이 완전 내면 세계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굉장히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냥 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압박을 하거나 우리의 방향대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좀 발견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좀만 더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자, 조현형 성격 장애는 어디에만 집중을 한다고 했죠? 내면 세계에만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영감이 뛰어나요. 그래서 사물 자체를 굉장히 뛰어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아이디어 뱅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좀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압박을 하거나 막 푸시를 하거나 이러기보다 전향적인 평가를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금 함께 지내는 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런 강점들을 내가 알고 있다. 계속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우선 2가지의 노력이 좀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지의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추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자꾸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현실로 끌어오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는 그 원예 활동들이 있죠. 이런 것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에 워낙 반려견들 많이 기르잖아요. 반려견을 좀 기른다든지 또한 그 스포츠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실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내면 세계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환경의 변화를 좀 자주 줄 필요가 있다. 조현형 성격 장애자들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좀 환경에 좀 변화를 주면은 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는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좀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빨리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좀 변화를 주고 또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런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조현형,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분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조현형은 어떤 부분과 분리가 많이 되었냐, 특별히 이 내면적인 세계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또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이고 또 현실적인 부분과는 완전 이제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내가 만약에 그러한 면모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면 그 내면에만 너무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자꾸 외부적인 곳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내가 좀 노력하고 그렇게 좀 도와주는, 네, 그러한 어떤 시도들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조현형 성격 장애가 추후에는 조금이나마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